보시면 저희가 이제 뭔가 형상화해서 돌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게 이제 사람의 DNA를 이제 보통 형상화한 건데요. 저희 회사는 영국에서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수학자들이 우리가 수학적으로 연구해왔던 학문들을 뭔가 이제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부분에 적용했을 때 현실 세계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하던 수학자들이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DNA가 이제 돌고 있는 형상을 나타낸 건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우리 내부의 정보 시스템들이 동작하는 원리와 만들어내는 커넥션과 그 안에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의미들을 파악하고 분석하게 되면 꽤 괜찮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제를 세워두고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지난 5년 동안 해온 회사고요. 말 그대로 면역체계 시스템, 생체 모방 기술을 이렇게 IT망, OT망에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좀 저희 제품의 기술과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실제로 네이처지의 딥마인드에서 논문으로 실었던 내용입니다. 장표인데요. 그 논문의 이름은 뭐냐면 사람의 지식에 도움 없이 기계가 바둑을 마스터링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이렇게 제목이 달렸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지금 알파고 리 이렇게 있죠. 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건데요. 요게 이세돌하고 경쟁했던 알파고가 보였던 수준입니다. 그리고 요 파란색의 알파고 마스터가 요 수준이죠. 알파고 리에서 나왔던 기보를 가지고 강화학습을 더 시켰더니 수준이 더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의 공통점은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지도학습이라는 거는 이제 학습하는 과정의 데이터를 또는 데이터가 나온 결과에 대해서 뭔가 사람이 개입해서 사람의 지식을 반영시켰을 때 기계와 사람의 어떤 협업적인 모델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더 이상 사람이 기계를 바둑을 게임으로 해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게 증명되고 나서 딥마인드에서 새로운 테스트를 했는데요. 뭐냐면 알파고 제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바둑을 둘 줄 아는 인공지능인데 제로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보를 주거나 어떤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세트를 준비해 주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바둑이 어떤 식으로 두는 게임인지, 누가 바둑이라는 게임의 승자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 룰을 알고 혼자서 바둑을 두기 시작합니다. 시골의 할머니들이 혼자서 이제 고스톱을 치시는 거죠. 근데 굉장히 놀라운 좀 성과가 나타났는데요. 데이터 세트, 이전에 뭔가 학습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주지도 않았는데 얘가 혼자 학습하다 보니까 3일 만에 알파고 리, 이세돌하고 경쟁했던 알파고의 수준을 증가하고 21일 만에 알파고 마스터를 통과하더니 40일 돼서 데이터 학습을 딱 끝낼 때 수준이 더 이상 사람이 예측하지 못했던, 몇천 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기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지식에 기반하지 않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과정에서 괜찮은 통찰력이 얻어지더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발견을 한 건데요. 알파고를 만들었던 딥마인드 수학자들이 캠브리지 대학교 출신들이거든요. 저희 회사도 같은 랩에서 시작한 수학자들이 만든 회사입니다. 저희도 비지도 학습 기반에서 지도 학습을 채용해서 하는 회사고요. 지금 2013년 7월달 설립 이후에 만 5년이 지났습니다. 전 세계 7,000번 이상 배치를 하고 33개의 지사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저희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했던 설립자들의 취지는 뭐냐면 과연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잘 동작하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상들을 받아왔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르기 전에 한번 대략 몇 개 정도 되나 봤더니 120개 정도 상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인포 시큐리티, 사이버 시큐리티처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보안 제품으로서 받은 상들도 많이 있지만 이 가운데 보시면 사실은 이런 상들은 테크 회사들이 많이 받는 상들입니다. 저희 회사가 어쨌든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사람이 볼 때 10,000개, 10만 개의 이벤트들에 대해서 다 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10,000개, 10만 개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악성 코드가 있든 없든, 내부자에 의하든 아니면 VoIP가 그렇게 동작하든 이상한 것들을 찾아내고 그걸 엮어내는데 굉장히 잘 훈련된 어떤 인공지능 제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최근에 좀 재밌는 상이 있어서 넣어봤는데요. 2018년도를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100개를 뽑았습니다. 1등은 애플이 됐고요. 27등에 유일하게 대한민국 기업이 있었는데 카카오뱅크가 27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카카오뱅크한테 27등의 상을 줍니까 하면서 이렇게 하이라이팅을 딱 매길 때 내용은 뭐였냐면 메신저 회사가 고객들이
트랜잭션을 일으키는 것들을 잘 분석해서 결국 데이터를 분석한 거죠. 엄청나게 많은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여러 가지 사업 모델을 찾아냈는데 그중에 비즈니스 모델 중에 괜찮았던 게 바로 뱅크였거든요. 뱅킹 사업으로서 메신저 회사가 뱅킹으로 이렇게 빨리 변화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데이터를 잘 분석했다는 거거든요. 그 바로 뒤에 27등 바로 뒤에 다크트레이스가 있습니다. 28등으로서 저희가 똑같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뭔가 학습을 해가지고 그걸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이게 위협이야 라고 하는 지식의 형태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보고 나서 그냥 온프라미스에서 고객사 사이트에서 분석한 결과만을 이제 뱉어내는 거죠. 그 결과를 가지고 해석하는 방식이나 그 결과를 분석하고 배열하고 나열하고 상관 분석할 때 굉장히 다른 관점들을 사용하더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정받아서 저희도 그 카카오뱅크 바로 뒤에 있습니다. 제가 뉴스 기사를 좀 찾아보다가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좀 넣어봤는데요. 삼성전자에서 전 세계에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연구센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첫 번째 센터를 만드는데 캠브리지 지역에 열었습니다. 그만큼 캠브리지 지역에서 전 세계에서 머신러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모델 중에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들을 많이 학문적인 성과로 제공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저희 회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삼성벤처스도 저희 주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뱅크라든지 전 세계에서 꽤 괜찮은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5천억 이상 투자를 해온 그런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보안 쪽에 일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결국은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용어는 다르지만 결국은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하고 거기 안에서 인사이트, 지식의 형태로 바꿔주는 기술이라고 한다면 저희도 이 분야에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다만 보안 분야에서 왜 이런 것들이 힘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런 과정들 지식으로 바꿔줄 때 있어서 학습하는 거죠. 중학생, 학생으로 얘기하면 도덕책을 보는 겁니다. 도덕 교과서를 보면서 글자를 읽을 줄 알기 때문에 쭉 읽어가죠. 처음에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읽어요. 1장에 뭐가 나오냐면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써져 있습니다. 이 질문이 의미하는 바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하기 전에 텍스트를 문자로 그냥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과 한과 넘어가면서 무슨 고민을 하냐면 추론이라는 걸 합니다. 머릿속에. 이게 앞에서 봤던 이 문장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게 진짜 의미하는 바는 뭐지? 추론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에 결론에 도달합니다. 일반화. 나는 무슨 일을 앞으로 해야 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그 텍스트를 읽고 텍스트 안에서 정확하게 의미를 뽑아내는 거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다크트레이스는 패킷을 읽을 줄 압니다. 패킷에서 헤더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IP가 어떤 데스티네이션 IP로 어떤 로컬 포트에서 어떤 데스티네이션 포트를 가지고 통신을 하는지 SSL인지 SSH인지 그 안에 파일이 있었는지 해시 값은 뭐였는지 갑자기 웹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더니 왜 리다이렉션이 되는지 그 리다이렉션이 될 때 이게 사람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뭔가 백핸드 단에서 CNC로 유도되기 위한 행동인지를 얘가 이제 패킷에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보면서 보는 거죠. 그것들을 단순하게 한 사용자를 보는 게 아니라 내부에 3만 대의 디바이스가 있으면 3만 대의 IP가 일으키는 내부에서 내부 간에 내부에서 외부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패킷들을 다 분석을 하면서 학습을 하는데요. 차이점들이 뭐냐면 결국은 다른 데이터라는 데 있습니다. 기존에 생각해 보시면 인텔리전스 굉장히 중요한 업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결국은 전 세계에서 올라온 데이터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건데요. 이 학습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냐? 내가 갖고 있는 우리한테 중요한 데이터냐? 외부에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데이터냐라는 관점들에서 대부분의 문제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인데요. 다크트레이스는 학습 데이터하고 입력 데이터하고 똑같습니다. 이 말씀은 다크트레이스가 갖고 있는 우리가 만든 사이버 면역체계 시스템이 하나의 어플라이언스 또는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어떤 인스턴스로서 데이터를 주게 되면 걔가 그 데이터만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는 이 데이터, 우리 내부의 기기를 관점으로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분석하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 예를 들면 우리 내부에서 첫 번째, 전 세계에서 없던 사례로 처음 벌어질 경우 아니면 우리 내부에서 어떤 야라룰이나 시그니처에 의해서 절대 걸리지 않지만 내부자가 이직하기 전에 어떤 갖고 있는 권한들을 남용해서 갑자기 중요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서버 쪽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많이 옮긴다든지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저희가 사용하는 기술은 비지도 학습이고요. 일부 지도 학습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사람의 지식에 기반하냐 안 하냐라는 관점을 좀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인 건데요. 결국은 사람이 예측하기 어려운 것들이 보안 환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한대에 가까운
공격 가능성들이 있는 포인트들, 벡터들을 가지고 해커들이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학습하고 있다라고 이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크트레이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는 이쪽을 통해서 공격을 들어올 거야, 아니면 이쪽은 USB를 통해서만 들어올 거야 라고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먼저 거기에서 분류해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보는 겁니다. 다 보고 스스로 학습하고 학습된 결과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요청을 할지, 아니면 그 결과를 가지고 운용을 해서 볼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국은 이제 똑똑한 학생은 많은 것을 아는데, 그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많은 정보를 봤다는 거거든요. 빅데이터의 대전제가 좋은 데이터를 학습했을 때 좋은 결과를 뽑아낼 수 있다. 마이닝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가 뭐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마이닝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례들을 비교하면서 모델들을 계속 업데이트 해가냐가 중요한 관점인데, 다크트레이스는 상용 제품으로서 인공지능에만 기반해서 분석하는 제품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전 세계 7,000군데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가지고 지금 버전 3까지 나온 회사입니다. 여러 가지 벡터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다크트레이스가 볼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IP를 달고 있는 데스크탑, 노트북, 뭐 iOS도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OS X, 그렇게 맥북도 될 수도 있고요. 뭐 모바일 장치도 될 수도 있고, 아이패드도 될 수도 있고, 뭐 SNS도 될 수도 있고, 복합기도 될 수도 있고, IP도 될 수도 있고, 이렇게 IoT 기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기반 시설들까지 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결국은 프로토콜을 읽어드리고 그 프로토콜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하나하나 찾는 것도 중요하고요. 실제로 그 패킷 안에 들어있는 악성 코드가 정말 알려진 건지 알려지지 않은 건지, 이 코드를 읽었을 때 메모리 단에 상주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레지스트리를 읽어드리는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행위들이 누적돼서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 약한 고리, 저희는 사전에 나타날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징후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징후들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회사 제품은 생체 모방 기술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 시스템이 동작하는 원리, 뭐냐면 정상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그건 우리 내부에 있는, 몸에 있는 각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찾아내서 그 특징을 벗어나는 것들을 찾는다,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요. 어떻게 좀 더 상세하게 좀 설명드릴까 하다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JTBC에서 하는 차이나는 클래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우리 몸의 면역 체계 시스템 전문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 시스템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거나 새로운 위협이 나타나도 그것들을 결국은 이겨내고 진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요. 그 세 가지 특징이 다크트레이스가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구현해 놓은 기술하고 완전히 일치합니다. 세 가지 특징을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면역체계 시스템, 우리 각 사람 몸 안에 있는 면역체계 시스템이 이제 우리 몸을 학습을 하는 거죠. 들어와서 학습을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 A와 B, R을 구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A와 B, R을 구분한다는 건 우리 몸에 대해서 한정된 내 몸이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우리가 그 정보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면, 다크트레이스가 설치가 되면 학습 대상을 규정을 해요. 학습 대상이 뭐냐? 우리 내부에 있는 IP입니다. 우리 내부에 있는 IP가 DHCP를 받든 AD 인증을 받든 그런 정보들을 자동으로 보면서 1.1.1.1이라고 하는 IP는 복합기로 보이는데 어떤 사용자 크리덴셜을 가지고 인증을 받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읽어드리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 몸의 면역체계 시스템이 A와 B, R을 구분하고 나서 이 한정된 우리 내부에 대해서 관찰을 합니다. 관찰을 하면서 뭘 보게 되냐면 어떤 때 운동을 하는 것 같은데 운동을 하게 되면 땀이 나네? 이 땀이 나는, 운동이 나서 생리적으로 나타나는 땀의 분출이라고 하는 현상과,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뭔가 항체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발열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그때 특수하게, 예를 들면 이렇게 유산소 운동이 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특징들을 쭉 보게 되는데요. 다크트레이스도 똑같습니다. A와 B를 구분하고 나서 내가 갖고 있는 그 IP들이 어떤 상황일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하나의 패킷을 350가지 차원에서 쪼갭니다. 쪼개면서 각각의 매트릭,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5투플 안에서 어떤 IP가 어떤 데스티네이션으로 몇 시에 얼마만큼의 패킷을,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어떤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어떤 TCP인지 UDP인지 구분해 가면서 그 주기들과 빈도까지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학습해내고 나서 그 특이점을 발견하게 되면 그걸
이제 마지막에 기억을 하게 됩니다. 기억을 하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기억된 것들에 대해서 이게 정말 적정한 상태인지 아닌지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조류독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창궐할 때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메르스도 똑같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한번 경험하고 나서 백신을 맞고 나서 우리 몸에 생긴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그 사람들이 개선되면 나도 그것과 맞춰서 자연스럽게 항체가 생성이 되고 그것에 대항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다크트레이스도 그렇게 똑같이 돼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분석하는 데이터를 기억하고 그 데이터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그 인시던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면서 그 디바이스가 어떤 흐름 안에서 동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물음을 제기하는 거죠. 결국 저희가 갖고 있는 인공지능 그 모델은 그것들을 따라가면서 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심이라고 하는 것, 보안 담당자를 대신해서 365일, 24시간, 1분, 1초 빠짐없이 패킷 하나가 지나갈 때 350가지 차원에서 분석하기 때문에 3만 대의 디바이스에 대해서 커넥션 140만 개, 150만 개, 200만 개를 분석하면서 따라가면서 분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장비를 배치하는 것부터 분석하고 나온 위협에 대해서 식별하고 식별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사용자가 볼 수 있는지 화면과 또 거기서 나온 결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이 인공지능이 분석한 것은 사람이 꼭 원하는 방향으로만 뱉어낸 건 아니거든요. 거기 안에서 어떻게 우리 엔지니어가 분석하고 나온 결과까지는 전혀 개입될 필요가 없습니다. 나온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여드리면 될지 이걸 약간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관점에서 얘를 어떻게 나열하는 게 어떤 유의미한 우리 사이트에서 내가 보고 싶어하는 아니면 내가 모를 만한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 위협들을 잘 배치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피지컬도 있고요. 가상 환경에서 아니면 클라우드에서 사스라고 해서 요즘에 이제 이렇게 그 사용하게 되는 서비스로서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오피스 365라든지 이렇게 중앙에 있는 우리 데이터에 접근하는 주기, 빈도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배치를 할 수 있는 전략이 있는데요. 제가 하드웨어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드웨어를 렉 서버에 딱 꽂고 전원을 주고 필요한 데이터, 예를 들면 백본 기준으로 놓게 되면 업링크 쪽을 주게 되면 이렇게 남북으로의 트래픽을 볼 수 있고요. 만약에 VLAN 미러링을 줘서 한 포트로 쭉 뽑아주게 되면 내부에서 내부 간의 것들도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요즘에 최근의 위협들이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최초 감염, 내부 확산, 그리고 이렇게 유출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남북 트래픽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는 사실은 초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서간의 트래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트래픽들을 주게 되면 저희가 L4단, L7단에서 데이터들에 대해서 수집하고 수집한 것들을 나열해서 그 정보들을 가지고 마이닝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 마이닝은 다크플로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통과되면 데이터들을 쭉 뿌려놓고 그 데이터가 갖고 있는 의미들을 디바이스별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구매 담당자가 분기에 한번 특수하게 마감을 위해서 접속해야 되는 서버에 같은 서브넷에 있는 사용자가 접속하는 빈도가 왜 이 사용자만 많은지, 새벽 3시에 왜 갑자기 데이터의 양이 많이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군집 비교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탐지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데이터 마이닝을 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데이터를 쭉 보면서 예를 들면 토렌트 아니면 RDP를 사용한 비정기적인 접속 아니면 비트코인 마이닝이라고 하는 이미 패킷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볼 수 있지만 365일 24시간 1분 1초 빠짐없이 볼 수 없기 때문에 못 봤던 것들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보고 비트코인 마이닝이 발생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갑자기 리다이렉션이 되더니 exe 파일이 떨어졌는데 갑자기 한 번도 보지 못한 패킷, 새로운 에이전트에 의해서 발생된 그 패킷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봤고 갑자기 우리 내부에서 한 번도 가지 않은 굉장히 희귀한 데스티네이션으로 커넥션이 맺어지면서 10개, 20개로 데이터가 0.4kB/s로 계속 나갑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사례는 실제로 저희가 테스트하면서 많이 나왔던 사례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것들을 350가지 차원에서 분류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얘가 인식을 하고요. 그리고 디바이스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디바이스가 속한 네트워크 안에서 얘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까지 분석해내고 필요하면 내가 예를 들면 우리망 이 생산망 안에서는 1MB 이상의 파일이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해서 뭐 모드버스를 사용하든 아니면 뭐
뭐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을 사용해서 통신하는 그런 제어망까지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학습이 쭉 진행되고 나서 위협이 식별됩니다. 이 기간은 학습하는 기간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테스트를 하게 되면 한 달 기간으로 잡습니다. 그러면서 2주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2주의 기간을 선정해 놓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인공지능이 마이닝을 하면서 발견해야 될 위협들과 그냥 패킷을 까봐서 패킷 안에 있는 정보,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가지고도 식별할 수 있는 위협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최소 2주 정도는 돼야 군집 비교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유추해내고 그 의미 있는 데이터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시던트들을 연결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서 더 좋은 데이터 결과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식별된 위협들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부스 안에 데모를 마련해 놨는데요. 영상하고 자막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POV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 장비를 가져다 고객사에서 실제 분석을 해드리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영국에서 장비를 가져오지만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고객은 정보만 주시면 저희가 장비를 신청하는데요. 그 장비를 가져와서 달았을 때 실제로 우리가 기존의 장비를 가지고 보지 못했던 거, 경계 보안에서 보지 못했던 거, 다계층적으로 우리가 보안 전략을 잘 짜놨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누수됐던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고객분들이 그 테스트를 하고 예산을 잡으시고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위협을 영상과 자막으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담당자분은 한 달 기간 동안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만 시간을 빼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분들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분류하고 다 식별하고 우리 엔지니어는 가서 여기에서 봤을 때 모델로 놓고 볼지 기준을 사용자를 놓고 봐서 사용자 기준에서 위협들을 추적할지 아니면 빈도수를 놓고 추적할지 그 모델의 여러 가지 부분들의 필터를 가지고 잘 적용한 건데요. 아마 일반적으로 사용하셨던 다른 장비들 같은 경우나 보안 제품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런 필터들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시던트별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다크트레이스는 그 안에 악성 코드가 100개가 있든 1000개가 있든 아니면 극한적으로 하나도 없든 상관없이 그 네트워크단에서 발견된 마이닝된 결과를 가지고 추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3D로 보시고 나서 영상을 로그로 또 추적을 해서 발견하고 나서 필요하면 심이나 아니면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제공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에 쳐보시면 바로 보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연동을 하거나 API를 통해서 연동을 하기 때문에 마이닝된 결과 하위 이쪽에서 발견된 것들에 대해서 다른 장비들과 연동해서 어떻게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뽑아낼지 아니면 내가 모르던 것들에 대해서 다른 보안 장비와 연동해서 볼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면 좀 길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공지능이 설치되기 이전에 이미 감염이 돼 있으면 정상의 상태에서 이 감염 자체를 정상으로 판단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저희가 요 장표가 사실은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요 아래 보시면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해서 순환적으로 우리가 추론을 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는 모델은 알려진 건 14가지입니다. 그 백핸드 단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것도 사용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단순하게 클러스터링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위협의 모형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거기에 적용해야 되는 모델들을 다양한 걸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뭐 예를 들어 악성 코드에 감염이 돼서 이미 그 사용자가 그렇게 내부적으로 확산해서 40% 50%가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그 행위는 굉장히 유니크한 값을 가질 거거든요. 다크트레이스만 볼 수 있는 매트릭을 여러 가지를 조합하게 되면 도저히 확률적으로 100만 분의 1000만 분의 1로 그걸 벗어나기가 힘든 그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정상 상대를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하나 행위가 반복된다고 해서 그것들을 놓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데이터 유출과 관련돼서는 행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더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아니면 어떤 행위, 예를 들면 커넥션은 어떤 특수한 커넥션, 데스티네이션이 우리 내부에서는 굉장히 희귀했지만 그 행위가 많아지면서 이 행위는 봤더니 국세청에서 사용하는 연말정산하는 사이트네, 다수의 사용자가 붙기 시작하네 라고 한다면 그걸 정상으로 자동으로 빼줘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다크트레이스 모델 에디팅하는 화면을 보시면 모듈레이션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듈레이션을 적용해서 그 행위를 볼지 그거는 이제 보안 담당자만 아는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짜서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사람의 도움 없이 많은 걸 찾아내고 나서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면 데이터 분석의 의미가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애초에 내가 내 선입견을 판단으로 이걸 줄여놓는 게 아니라 모수 자체를 넓혀놓고 그 모수 안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찾아내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가 말씀드린 면역 체계고요. 보시면 여러 가지 위협들을 어떤 식으로 분류하나요? 질문이 많이 나와서 제가 한번 이렇게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보면 모델링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탐지 분류를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상을 판단하기 때문에 위협은 언유저얼을 기본적으로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유저얼하게 행동하는 거, 언유저얼하게 커넥션을 가져가는 거, 언유저얼하게 파일을 가져가는 거,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만약에 다크트레이스가 워너크라이가 발생되기 전에 이 모델이 워너크라이 모델이 없잖아요. 없게 되면 워너크라이가 발생되면 다크트레이스는 못 잡을 거 아닌가요? 만약에 그때 못 잡으면 시그니처가 되는 제품이 맞습니다. 저희가 시그니처 없이 잡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왜 그러냐면 다크트레이스는 워너크라이라는 말을 몰라요. 왜냐하면 워너크라이는 그 시점에서 코드를 보고 누군가 따놓은 이름이기 때문에. 다만 다크트레이스가 볼 수 있는 건 어떤 이상한 파일이 내려와서 감염되고 나서 얘가 어떤 행위를 하냐, 증상이 뭐가 나타나냐, SMB 라이트 석세스가 갑자기 늘어납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SMB가 갑자기 남용하는 것들을 이상하게 보는 거지, 얘가 워너크라이인지 아니면 워터링홀 기법 중에서 다른 기법인지 이런 것들을 분류할 수는 없어요.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커넥션이 이상하게 나타납니다 라고 하면서 분류해서 쭉 봤더니 1GB 아웃바운드라고 찍어놨습니다. 만약 2GB 나오게 되면 안 잡습니까? 잡습니다. 4GB 나오면 4GB로 찍어요. 그렇게 의미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상대방도 좋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나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수집한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임계치, 내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 DLP에서 설정된 값들을 우회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들은 결과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고객사에 도입이 됐는데 그때 공격했던 패턴을 보니까 브루스포스 공격이 있었어요. 보니까 무차별적으로 한 아이디에서 데이터를 넣어보는데 특이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아이디를 한 개, 두 개를 놓고 무차별적으로 대입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아이디를 가지고 쓰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많은 아이디, 그 사용자, 내부 사용자의 정보를 가지고 이미 그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보를 가지고 그 사용자가 특정 사용자에서 사용했던 값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임계치에 안 걸리겠죠. 왜냐하면 한 사용자를 놓고 수만 번 넣거나 수천 번 넣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것들과 조금 다르게 증가될 때 어떻게 볼 것인가. 임계치 없이 기계가 사람의 편견 없이 사람의 지식의 도움 없이 혼자 바둑을 뒀던 알파고 제로처럼 다크트레이스가 꽤 잘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생산망 쪽에서 쓰는 모드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균일하게 행동들을 하는 그런 기계 간의 통신들을 더 잘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다크트레이스를 어디에 써봐야 될지, 이 사이버 면역체계 시스템이 우리 내부에서 어떤 업무를 좀 더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볼 수 있을 보시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 장표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크트레이스가 보는 관점에서 최초의 감염에서 유출까지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그냥 시계열적으로 진행되면 제일 좋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최초에 감염되고 내부에 확산되고 유출되는 행위가 남북 그리고 동서 남북 해서 트래픽의 움직임이 각각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다크트레이스가 최초에 감염되고 SSL 통신을 시작할 때 SSL 통신의 데스티네이션이 왜 이상하지? 여기에 왜 호스트네임 없이 DNS 쪽에서 받지 않고 IP 통신만을 하려고 하지?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A분기 또 볼 수 있고요. 내부에서 데이터들을 긁어 모으는 행위들, 데이터가 움직이네 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이 데이터가 어느 쪽으로 움직였네 라고 하는 유출되는 본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A분기, B분기, C분기를 한번 찍어봤는데 보시면 한 번도 접속한 적 없었던 그 PC가 우리 내부에서 다른 사람도 접속 안 해요. 자기도 접속한 적 없고 다른 사람도 접속한 적 없는 희귀도가 100%인 그 사이트, 우리 내부 사이트, 우리 내부 그룹, 이 조직 관점에서요. 그 사이트 쪽으로 비정상적인 시간에 저희가 보면 보통 새벽 1시 아니면 아침에 이 사용자가 9시에 항상 로그인을 했는데 9시 이전에 8시에 접속하거나 일요일날 접속하거나 하는 행동들이 벌어지면서 계속 주기적으로 비커닝을 날리다가 연결이 되고 나니까 평소에 그 서버 쪽으로 접근하지 않던 그 PC가 데이터를 긁어 모으고 그걸 다른 사용자로 옮겨서 그 사용자가 유출하는 행태를 각각의 LBC 분기수로 해서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영상하고 자막으로 보여드리는
위협,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면 랜섬웨어 감염된 이 사용자에 대해서 저희가 보다 보니까 이 사용자 주변에 또 이상한 애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그런 사례로 모 자동차 회사 2차 벤더에 있는 이제 고객사였는데요.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얘가 이상해서 봤는데 얘가 하는 행동이 다른 DNS 쪽에서 SMB 라이트를 DNS 서버 쪽으로 쓰더라고요. 쓰더니 이쪽으로 갑자기 서버 쪽에서 노란색 화면이 뜨더니 그 서버에 러시아하고 중국에서 RDP 들어오는 것들을 봤고 실제로 그 전에 바로 파일이 떨어진 걸 봤는데 그 파일이 정적 분석으로 안 나와서 그 파일만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악성으로 잡히는 그런 형태로 나왔었는데요. 이제 실제로 그런 것들을 우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트래픽들을 보면서 기계한테 한번 맡겨보는 게 꽤 유의미한 성과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부스 방문하면 제가 자료 드릴 거에 들어있긴 한데 한번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2017년도 말까지 해서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대해서 금융, 아니면 뭐 의료, 공공기관이나 호텔이나 뭐 제조, 다양한 이렇게 유통, 보험 해서 다양한 그 사이트에서 나온 다크트레이서가 어떤 식으로 위협을 잡았지 이게 저희의 인텔리전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건 비정형의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보안 관점에서 비정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데이터까지도 다 분석을 해내고 SSL, SSH 포함해서 다 분석을 해내고 나서 걔가 갖고 있는 의미를 파악을 하기 때문에 쭉 파악을 해봤더니 어떤 식의 위협들이 나오냐면 결국 이게 핵심인데요. 보시면 다수의 희귀한 실행 파일이 떨어지면서 100% 희귀한 도메인, 내부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 생성된 CNS 서버가 될 수 있죠. 그쪽으로 접속을 하더니 내부에서 스캔이 이루어지더라.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의 파일이 떨어지고 내부에서 확산되고 유출되기 직전까지 첫 번째, 두 번째 그 사이버 킬체인상에서 위협들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내는 거예요. 거기 안에 CVE 코드가 있는지 없는지, 야라루에 의해서 걸렸는지 아닌지, PCR에 의해서 걸렸는지 아닌지, 악성 코드가 들어있어서 악성 코드가 메모리 단에서 상조하면서 뭔가 정보를 스캐닝해서 보냈는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다크트레이스 관점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봤던 경계성 보안 장비들이 통과시킨 트래픽에 대해서 봤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에서 통과시킨 그 트래픽, 깨끗하다고 여겨졌던 그 트래픽에 대해서 한 번 더 새로운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심과 연동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성과들을 실제로 저희가 고객사에서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 장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다 이렇게 컴플라이언스에 맞춰서 쭉 트래픽이 들어오게 되고 각각 DMZ 서버팜이나 업무망 쪽에서 보고 계실 텐데요. 이쪽에서 백본 단에서 데이터를 주게 되면 남북으로 동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서 이제 VLAN 미러링까지 주시게 되면 동서 트래픽까지 보게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테스트를 해보면서 고객사에 방문해서 저희 장비를 검증을 해보면서 확실한 경우는 많은 데이터를 정확하게 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 남북으로는 많은 트래픽이 없는 예를 들면 내부망, 망불가된 환경에서 내부망은 뭐가 나올까라고 해서 많이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나왔더니 아마 방화벽 사용하시면서 방화벽 통합 관리 시스템까지도 도입하셔가지고 통합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잘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실 텐데 저희가 그걸 도입했던 고객사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나온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 한 번은 외주 직원이 어떤 특수한 일 때문에 품위를 받고 방화벽 오픈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업무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나서 원래는 그 방화벽이 닫혀야 되는데 이제 그 정책이 여는 거는 품위를 받고 닫지는 않았던 거예요. 열려 있으니까 다른 사용자들은 당연히 업무상 이제 차단되어 있는 포트와 그 IP였기 때문에 방화벽에 의해서 이제 사용하지 않던 거죠. 근데 이 사용자는 붙고 나니까 그냥 이제 외주 직원이 계속 쓴 거예요. 다크트레이스를 놓고 봤더니 다른 위협은 안 나오고 여기서 뭐가 나오냐? 내부자에 의해서 다른 사용자는 쓰지 않는 포트를 이 사용자만 사용하면서 데이터의 양이 줄곧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사용자가 붙는 주기적으로 자꾸 붙게 되고 주기적인 행동들을 한다라고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역으로 봤더니 방화벽 포트가 오픈되어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괜찮은 결과들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우리 시스템이 갖고 있는 부분에서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래도 유의미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게 실제로 우리가 잘 해놨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악성 코드는 안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관점의 접근 방법이 아니라 얘가 봤을 때 우리 내부에서 비즈니스 사이클을 어떤 식으로 돌고 있는지 그 비즈니스 사이클 안에서는 어떤 게 위협이 될 수 있는지 그러면 이 부분 말고 다른 관점에서 뭘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기계한테 맡겨서 한 번 더 볼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POV 기간을 드리면 보통 그런 것들을 잘 이제 활용해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장비는 저희가 스몰, 미디움, 라지에서 최근에 전파 인증 통과한 Z 모델도 있는데요. 이 부분을 넣어드린 이유는 저희 장비를 구매하세요 해서 이렇게
이렇게 넣어드린 게 아니라 실제로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잘 뽑아내기 위해서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포렌식 같은 경우는 로우 패킷들을 저장해야 되고 그 저장된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듈을 사용해서 분석을 할 수 있지만 느리고 굉장히 그게 복답 다다당하고 사람의 어떤 지식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다크트레이스는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것들을 보냐면요. 얼마나 많은 스루풋을 얼마나 많은 IP가 얼마나 많은 커넥션 안에서 일으키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커넥션을 하나하나 다 따라가면서 거기 안에 있는 의미가 뭔지 그리고 이 IP는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 그 종합이 결국 스루풋으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이 조건을 엔드 조건으로 해서 장비 사이징이 진행되고 거기 안에서는 충분하게 잘 되고 있다. 제가 이제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다녀보니까 이제 결국은 요즘에 SOC라 그래서 시스템을 이제 칩 상태로 올려서 분석하는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다크트레이스는 인공지능이 인터넷 커넥션 없이 외부에서 인텔리전스를 받지 않고 내부에서만 설치가 돼서 내부에서 주어진 데이터만을 분석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라든지 삼성 같은 경우도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인공지능이 예전처럼 굉장히 큰 스케일 아웃된 서버에서 돌면서 아니면 굉장히 스케일 업된 서버에서 돌면서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 것들을 다크트레이스 관점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정형화하고 그 정형화한 걸 잘 마이닝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아마 기존에서 내부에서 연구하시는 인공지능 쪽에 한번 보시면 그런 트렌드도 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표입니다. 이 장표를 넣은 이유는 결국은 이제 데이터 분석을 왜 못하고 있었나, 왜 다크트레이스가 좀 색다르다라고 인정받고 있냐라고 하는 부분을 잘 말해주는 장표라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요즘에 다크데이터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아까 다시 돌아와서 빅데이터의 전제는 좋은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는데요. 얘가 좋은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할 거냐 라고 하는 관점에서 가급적 많은 데이터를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주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가설을 세우고 많은 업체들이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잘 들어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크데이터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찾고 싶어하는 건 이 위에 알려진 위협들, 이 빙산의 일각이죠. 바깥쪽으로 나오는 것들만 보다 보니까 빙산이 혼자 자라는 거예요. 배가 지나가는데 빙산이 자라서 지나가는 배의 밑바닥을 때린다든지 해서 사고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러면 내가 빙산의 일각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아래쪽도 보자라고 하려고 노력을 해봤더니 지난 10년간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이유들을 이렇게 나열해 놨습니다. 도구가 없어서, 아니면 데이터의 양이 너무 많아서,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아니면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 방법론이 부족해서, 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지난 5년 동안 다크트레이스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전 세계 7,000군데에서 나온 인텔리전스를 잘 적용해서 인공지능 컴포넌트로 많은 고객사에서 설명하고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을 좀 길게 요즘 트렌드와 같이 엮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이런 아래쪽에 있는 것들까지 보시게 되면 보안 담당자가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굉장히 괜찮은 어떤 스킬들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갈 수 있는 도구들이 잘 준비되어 있다라고 인지하시고 이제 이런 것들을 검토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길게 설명드렸는데요. 일단 준비한 거 마쳤습니다. 저희 부스 방문해서 좀 봐주시면 더 많은 설명들과 실제 사례들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크트레이스 윤용관 과장님의 멋진 강연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SNS를 통한 현장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질문들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질문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윤용관 과장님께서 선택을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셨으면, 네. 질문 안 하실 거예요? 네, 저희가 하다 보면 지금 고객사 중에서 SSL 이슈 때문에 SSL 복화 장비를 가지고 계신 고객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저희도 SSL이나 SSH 사용하게 되면 컨텐츠 영역은 별도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프로딩을 저희가 직접 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오프로딩 장비가 있으시면 오프로딩 된 이제 그 자료를 주시게 되면 되고요.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다크트레이스에서는 좀 유의미한 건 결국은 그 커넥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커넥션이 암호화되어 있든 평문으로 가든
아니면 내가 보지 못한 L7 어플리케이션 사용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가장 적게는 5투플 안에서 얘가 하는 행동들의 변화들, 미세한 변화들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SSL을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일단 보고 분석하는데 근거로 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다크트레이스는 빠짐없이 나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해